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013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볼까요? 자, 1번은요 발전회사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죄송합니다. 석탄보다 발전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공급된다면, 자, 석탄의 시장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돼요, 이거? 우선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무슨 시장인가 보셔야 돼. 자, 여기 보시면 석탄이 관심사가 되는 거야. 석탄.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석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석탄에 대한 거래량, 석탄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근데 셰일가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채굴하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석탄보다 발전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 두 개가 이제 서로 치열한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석탄에 대한 공급, 석탄에 대한 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셰일가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게 경쟁제가 등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싸진단 말이야. 그러면 석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비용도 저렴한 이쪽의 기술 진보로 인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탄의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거래량 어떻게 돼요?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줄어들고 얘도 감소하는 거.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정상제 A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 그럼 이게 가격에 민감한 거야.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이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 자,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한다 하면, 자, 소비자의 총 지출은요, 이렇게 토탈 익스펜디처 하면은 PQ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짜리 몇 개 샀니? 이게 바로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감소하려고 하면 얘가 내려간단 말이야. 감소한단 말입니다. 자, 탄력성이 1보다 커. 그럼 이 A 재화에 관련해서 이게 가격 탄력성이 정보가 있으니까 가격 탄력성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니까, 가격이 만약에 내려가면 얘가 크게 증가하니까 올라가게 되면 얘가 크게 감소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변화율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시게 되면 얘가 뭐야? 그렇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1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야지. A재화의 가격이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 가지고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했는데 이 재화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 재화가 만약에 열등제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증가했어. 근데 이제 억지로 이제 껴맞춘다고 하면, 근데 내가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를 안 할 수 있어. 지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출을 한다면, 만약에 지출을 해요. 하는데 이 재화가 만약에 정상제냐 열등제냐에 따라 다르지. 정상제인 경우에는 지출이 증가하는데, 열등제인 경우에는 이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줄어들잖아. 가격이 변함없더라고요. 그럼 지출액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당연히 문제 풀 때 가격 탄력성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죠. 다음 볼게요. 자, 3번 A사의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 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100이라는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냥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하시죠. 정부의 조세 수입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크기는, 그러니까 전체 정부의 조세 수입 중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부담하니, 예,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직접 뭐 계산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문제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랑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어떻게 되니?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때는 기울기 가지고 살짝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이거 P로 바꿔볼게요.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 Q 이렇게 S자는 뺄게요. 자, 수요 곡선은 이거 P로 바꿀게.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죠. 200 마이너스 Q 이렇게. 그럼 조세부가 전에 0 찾으면 여기야. 0.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P가 같으면 EQ는 200 하니까 여기는 100. 아이고. 여기는 100. 이렇게 되고. 가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격은 지금 요거 45도 선의 형태가 되니까 100.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한테 부과했다 할게요. 수요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100만큼 하방 이동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100만큼 상방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만큼 상방 이동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되나? 좀 해볼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너무 과한데. 네, 아무튼 P는 조세부가 후 Q 플러스 1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요거 두 개 같이 이꼴로 놓고 보시면, 네, 여기 100만큼 올라가게 된 거잖아. 그러면 요 점이 되겠죠. 1. 1은 이거 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 EQ는 100 이렇게 되니까 50 이렇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냥 균형 값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뭐 이왕 정확하게 그려봤어요. 50. 자, 5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150. 그럼 요거 100만큼이 이 길이잖아. 그럼 여기에 2. 그러면 생산자가, 소비자가 150을 지불하게 되고 생산자는 거기서 정부한테 100원 세금을 띄고 남은 것만큼 갖게 되니까 여기는 50. 이거는 P소라고 쓸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얘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 이렇게. 자, 요 갭 차이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정부가 가져가는 조세 수입은 이거야.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그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수입은 이거지, 이거. 이만큼. 생산자가 밑에 것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이는 50 곱하기 50, 25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거잖아. 사회적 후생 손실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게 데드웨이트 로스 또는 초과 부담이라고 합니다. 익세스 버든, 사회적 후생 손실, 아니면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요,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야. 자, 이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라는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L자 형태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우리 많이 했죠. 요게 이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럴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이거이면
자, 그러면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니까 A가 됩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4. 아이고, 여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져서. 자, 여기서 4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자, A보다 B가 작다고 할게요. 이거이면 자, 그럼 효용은 B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7y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7y. 같을 때는 어느 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따로 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랑 y에 이렇게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꺾이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꺾이는 부분이 어디서 꺾입니까? A와 B가 같을 때 꺾여. 여기에서 꺾인다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x가 1, 2 넘어가. 그러면 4x 요거 빼기 x니까 3x는 y 전리 넘어가 6y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x분의 y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지. x분의 y는 어떻게 돼? x가 가고 이렇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2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꺾이게 돼요. 얘가 이제 x분의 y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요거 보시면 요거 두 개가 같을 때지. 그래서 요거 다시 이렇게 쓸게요. 요거 되는 건데 요걸 만약에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요거야. 4x 플러스 y는 x 플러스 7y 이렇게 되는 영역입니다. 자, 만약에 요게 된다 할게요. 요 B가 더 큰 영역이다 라고 하면 부등호가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요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그러면 4x 플러스 y x 플러스 7y 영역. 이게 뭐라고?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를 다시 쓴 거야. A보다 B가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분의 y라고 써볼게. 그럼 x 넘어가면 3x는 여기 보시면 6y야. x분의 y 하면 x로 나눠주고 y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 이렇게요. 그러니까 x분의 y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죠. 이렇게 해당한다 라고 하면 얘는 효용은 이렇게 돼. 여기가 x분의 y가 이건데 x분의 y가 2분의 1의 기울기보다 큰 영역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해. 요거. 이해 가시죠? 자, 이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무슨 색깔로 할까? 좋아요. 검은 색깔로 해볼까? 이 색깔로 해볼까?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면 효용함수가 요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돼? MRS가 요게 x로 미분하면은 4. MRS는 MUI분의 MUX야. y로 정리할 게 아니면 요거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요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하니까 값하는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뭐냐면 요게 만약에 요쪽에 요렇게 영역이 되면은 색깔 요걸로 할게요. 요렇게 영역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은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는 요게 성립합니다. y는 어떻게 돼? 7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7분의 1. 그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문제는 값이 x제 4개, y제 7개를 소비하고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을까? 여기 점선에 있을까?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x가 4일 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냐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하시면 얼마 시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 4x 플러스 y랑
A와 B를 비교하는 겁니다. x 플러스 7y를 비교해. 그리고 어떻게 돼? 4, 4, 16 플러스 7. 요거는 4 플러스 7, 7에 4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값이 어떤 게 크겠습니까? 부등호가 얘가 훨씬 크네. 이렇게. 자, 그러면 A와 B 중에서 B가 더 큰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해당하겠네요. 이해 가세요? 네. 여기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게 바로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4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디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4고 y가 7이다. 그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x가 4, y는 7. 여기 a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차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죠. 다음 볼까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현재 소비자 값은 주어진 소득을 모두 사용해서 가격이 1000인 A제 10단위와 가격이 1000일에 이 PA의 가격 10단위를 사고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인 요거는 J와 B의 가격입니다. 요거 15개 조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계 대체율이 1.5라면 효용 극대화를 위한 우리 소비자 선택 이론 그거를 보는 거잖아요. 다음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MRS 값이 주어져 있잖아. MRS A, B 이렇게 있고, A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한계 효용 비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1.5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PA와 PB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J가 지금 XY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데 AB로 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야. XY로 해도 되겠지만. 자, 얘는 1000원이고 J와 B는 500원입니다. 몇 개를 샀든지 그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가 이꼴이 아니잖아. 여기는 2고 1.5니까 얘가 더 큰 상황이야. 자,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A제, 여기가 B제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예산선이 어떻게 돼? 예산선이 지금 요거니까 2니까 좀 가파른 기울기로 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예산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사실은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요거 예산선이야. 예산선의 기울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 요거 2 이렇게 됩니다. 2의 기울기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무차별 곡선이 지금 효용 극대화가 달성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MRS가 더 작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MRS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MRS가 그렇잖아.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는 MRS가 작단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베타라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베타의 상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베타의 상태고,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무차별곡선 이렇게 접하는 점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스몰 2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될 거야. 아니, 그림을 사실 그려가지고 푸는 건 아닙니다. 이걸 딱 보시면 우리가 바로 보여야 돼. 요게 AJ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AJ에 대한 약간 느낌이 한계 편익이라고 보세요. 분자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AJ에 대한 비용을 나타냅니다. 한계 비용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A를 감소시키고 B를 증가시킨다. 증가시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A를 감소시키고 B를 증가시켜야 된다. 하나를 증가시키면 다른 하나는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